네, 오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LA에선 대략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다우슨팜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곳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1년에 이렇게 또 다녀왔거든요. 다녀와가지고 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 야, 거기 진짜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말에 어디 가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영상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사막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팜스프링 쪽이거든요. 그 팜스프링 사막지대에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많은 팜트리들이 한 팜트리가 한 1000그루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팜트리들이 거기에 막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맵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봤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놀러 오셔가지고 어디 갈까라고 이렇게 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이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대선 소식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주 앞으로 남았거든요. 2주 뒤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이 달린 이 대선에 이렇게 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가 이렇게 또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포브스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설문조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네 곳에서의 설문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차이로 지금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조금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전국적인 지지율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대선을 보면은 직선제가 아니라 좀 이제 간접제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이 엘렉토럴 보십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주들의 모든 표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좀 굉장히 희한한 방법이긴 한데 차라리 직선제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직선제로 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엘렉토럴 보트, 이 간접제가 이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제도이다 보니까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7개의 경합주들이 있는데, 이 선벨트 지역이 있고 이 러스트벨트 지역 이렇게 돼가지고 두 곳에서의 이제 7개 주들에서 경합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 올해 이제 뽑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른 주들은 다 정해졌대요. 캘리포니아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당연히 트럼프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들이랑 뭐 다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대략 비슷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200 몇십 표 차이로 이제 뭐 둘 다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7개 주들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초박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이겨가지고 이 엘렉토럴 보트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올해 대통령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아주 있거든요. 이 조지아주도 지금 경합주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지율 측면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불안합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당연히 이기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합주들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합주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말라 해리스가 훨씬 더 지지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막 뒤집히더니만 이제는 막
졸지아주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주들에서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상태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졸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47%의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43%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포인트 차가 나는데 꽤 많이 나는 거죠.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졸지아주에서는 이 졸지아주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중요한 곳인데 지금 트럼프가 여기 이제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선이 이 2주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나 이 카밀라 해리스나 엄청나게 지금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이 누가 더 많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합주들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거든요. 이 경합주들에서 누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빨리 가가지고 투표 좀 해줘라, 나 좀 빨리 찍어줘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에 이렇게 또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46% 지지율,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43% 지지율, 한 3%포인트 차로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 전이랑 좀 별로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우세이기는 우세이지만 그런데 이 경합주들이 정말 문제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합주들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통령에 이렇게 또 뽑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노심초사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 더 이코노미스트 있지 않습니까? 영국 잡지 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지금 이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뽑힐지 이 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그 가능성이 54%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는 45%밖에 이 올해 대통령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인 이 지지를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경합주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경합주들에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경합주들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서 트럼프가 엘렉토럴 봇 276명 정도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대통령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코노미스트에서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승률이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뒤집어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합주들이 갑자기 지금 뒤바뀌고 있다고 해요. 이 트럼피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샤이 트럼피들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샤이 해리스 분들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특히 이 경합주들에서 빨리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나 이 카밀라 해리스나 엄청나게 강행군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 세 곳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나이도 많이 있고 이제 80세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모가 이제 80세이다 보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어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보수 기독교를 이렇게 또 노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톨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카톨릭이면은 카밀라 해리스를 뽑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카밀라 해리스가 무슨 카톨릭 뭐 미팅에 예전에 한번 참석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카밀라 해리스를 뽑으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는 이렇게 좀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까지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좀 짜증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제 감자튀김을 튀기면서 이 서민 체험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서민 체험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카멀라 해리스는 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카멀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처음에 일을 했었던 게 이 알바를 이렇게 또 했었던 게 바로 맥도날드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 이 카멀라 해리스를 보면은 그냥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나이가 된다고 하면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맥도날드에서부터 이렇게 또 일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나는 중산층들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깎아내리려고 트럼프는 이 카멀라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그냥 뇌피셜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진짜 개 짜증납니다. 그냥 뭐 가짜 뉴스도 뭐 거짓말도 막 해대면서 사기죠, 사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쳐대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투표가 이 사전 투표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리 보팅이 지금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리퍼블리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막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빨리 가가지고 이 투표를 해라. 빨리 투표를 해야지만 나한테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지금 엄청난 사전 투표 열기가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리퍼블리칸 이 공화당원들의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지금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사전 투표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한 1,5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벌써 마쳤대요. 직접 가가지고 이 사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편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500만 명이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들에서 투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경합주가 지금 가장 중요한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대통령 후보 이 둘이서 계속해 가지고 경합주들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투표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의 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한테는 이거는 어쩌면은 좀 이제 불리할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당원들의 이제 표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제 불안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벌써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먼저 더 많은 지금 이 투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놈의 새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지금 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First Amendment 그리고 이 Second Amendment, 뭐 Freedom of Speech 그리고 Right to Bear Arms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지지를 한다라는 것에 이제 서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유권자 등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0만 달러씩 매일매일 지급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자문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안 걸릴 만하게끔 이렇게 선까지만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투표를 해라. 누구를 투표를 해야지만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요. 불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불법이 맞기는 맞다라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지만 트럼프를 뽑아야지만 뭐 유권자 등록하고 트럼프를 뽑으면은 내가 100만 달러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도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실제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만 달러씩 지금
건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네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컨스피러시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또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전에 대선 때 2020년도 4년 전에 이 대선 때 이거는 선거가 좀 이제 불법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에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컨스피러시의 음모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진짜 개 짜증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이 있으면서 트럼프가 두 번의 암살 시도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뭐 암살 시도가 두 건이 있게 되면서 지금 뭐 트럼프 암살 목표 뭐 1위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내가 2위다. 나도 지금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면서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부자에다가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엮이고 싶은 것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암살 목표 두 번째가 된 것 같다. 트럼프 다음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암살당할 그럴 이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치계에 뛰어들지 말던지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해주면서 트럼피들이 지금 더 신났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를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100만 달러씩 주고 있다.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트럼프 진영에 뭐 후원금 막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당연히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기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의 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금 후원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최대한 가능한 것까지 지금 후원금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다고요. 한 7,500만 달러 정도를 이 공화당 진영에다가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후원금, 이 도네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정 한계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개 짜증 나고요.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테슬라 좋아하고 뭐 스페이스X 좋아하고 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짜증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억만장자들끼리만 놀려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여러분들 이 래퍼 좋아하시나요? 힙합 좋아하세요? 여기 또 에미넴 있지 않습니까? 에미넴이 미시건 출신이거든요. 미시건 여기 이제 또 이제 빈민가 출신인데 여기에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데 이 미시건 여기 이제 자신의 이제 홈타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에미넴이 이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올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올 때 에미넴이 나와가지고 인트로듀스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에미넴 좋아하거든요. 에미넴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인트로듀스를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뭐 공개적으로 뭐 지지를 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미넴을 이렇게 또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카밀라 해리스를 꼭 찍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막상막하입니다. 누가 될지 진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뒷심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경합주들에서 굉장히 이제 박빙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걱정이 크기도 큽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는데 그런데 저번 달을 본다고 하면은 저번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렇게 있은 뒤에 가장 적은 불법 이민자 이제 넘어온 숫자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막은 것 같기도 해요. 막은 것 같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오는 그런 숫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가장 낮다고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온 이래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막는 것은 계속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거 문제점을 이렇게 또 깨닫고 좀 더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숫자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더 심해질 것이다, 더 못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멕시코에서 지금 좀 억지로라도 지금 좀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최근 들어서는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그 플랜을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미국 측에서 그 정보를 이렇게 또 리크가 됐다고 합니다. 유출이 됐대요.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 FBI에서는 이거는 진짜 중대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됐는지 지금 철저하게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막 여러 나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란이랑 만약에 직접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면은 좀 심각하게 이 전쟁이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5차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벌써 5차 중동 전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은 뭐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뭐 들어오고 좀 더 크게 전쟁이 이렇게 번진다고 하면은 이게 미국한테는 부담이 좀 시게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200여 발 정도 미사일을 이렇게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공격을 하긴 할 텐데, 그 공격 계획을 알려줬는데 미국에서 그게 유출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누가 유출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동의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가지고 이 대선이 끝난 뒤에 그것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좀 이제 누출한 게 아닌가, 유출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 정부에는 나쁘거든요. 카멀라 해리스는 이제 나쁘다 보니까 트럼프를 이제 도와주면 안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잘 되면 안 되니까, 이 전쟁이 더 번지지 않도록 유출을 해가지고 전쟁을 좀 이제 늦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런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정보 당국에 따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노스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00여 명 정도가 이 러시아로 이렇게 파병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진짜로 이 러시아에 한 10,000여 명 정도의 트룹을 이렇게 또 파병을 시켰대요. 파병을 시키게 되면서 뭐 거의 대부분은 뭐 뒤에서 뭐 건설하거나 뭐 삽질을 하려고 이렇게 또 보내기는 보냈지만, 그런데 뭐 특수분에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거든요. 뭐 1,500명 정도가 실제로 싸울 그럴 이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좀 이제 심각한 거다. 북한 너네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북한의 최대 적국인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북한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파병을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랑도 좀 이제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제 많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공장을 차리고 그런 기업
기업들이 또 많거든요. 수출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과의 이런 이제 관계들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이 간접적으로 미국을 도와주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같은 거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야? 너네 지금 북한의 병력들을 받아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직접 파병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직접 파병을 해가지고 실전 그 전투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군대들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 북한에서 한국을 뭐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 북한에 한 10,0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이렇게 또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분명하다. 러시아 붕괴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 좀 약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약국의 그런 나라에 파병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좀 위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한국이랑 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뚱돼지 새끼 언제 죽을런지 진짜 개 짜증 나네요.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미 펜타곤에서는 지금 미국의 차세대 전투력을 위해 가지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재들을 지금 영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래로 이렇게 또 나아간다고 하면은 미래의 전투력은 분명히 이 AI에 있다. 이 AI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이렇게 또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래의 전투력은 이 AI 딸렸다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의 인재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터미네이터 그 영화 그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냥 이제 군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AI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전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요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미래로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전에 손정희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AI가 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기하급으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전을 할 것이다. 싱귤라리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개발이 진짜 직접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대로 가다가 진짜 옛날 이 매트릭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영화처럼 우리들은 배터리처럼 되는 게 아닌가. AI가 전 세계를 이 지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은 진짜 사기 맵입니다. 사기 맵.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 알칸소주 있지 않습니까? 이 알칸소주에서 리튬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 그 석유라고도 하는 차세대 오일이라고도 하는 이 리튬이 충전 배터리 만드는 그 리튬 있지 않습니까? 그 리튬이 1,900만 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량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 리튬 배터리 양의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리튬이 지금 미국 알칸소주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디에 이렇게 또 섞여 있어가지고 좀 기술을 이렇게 또 써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튬을 이렇게 또 뽑아낸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사용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리튬이 미국 이 알칸소주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미쳤습니다. 진짜 이
천연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최고 1위 국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기맵이 사기맵. 야, 진짜 이렇게 꿀이 흐르는, 이렇게 꿀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꿀이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대기업들이 또 가가지고 리튬들을 이렇게 또 캔해 가지고 충전지 이렇게 또 만들면서 전기차도 만들고, 그리고 태양열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태양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전기를 배터리에 이렇게 또 저장을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또 돌리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쓰면서 미쳤습니다. 미국 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뭐 좀 시골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누군가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2명은 어른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명은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총기를 이렇게 또 발사를 한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또붙잡았다고 하는데, 용의자는 15살짜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가족인 것 같다고 하는데, 야, 미쳤습니다. 또 이제 어느 또라이 가족이 이렇게 또 총기를 난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게 다 죽인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는 하거든요. 지금 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가족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15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어디서 이렇게 또 가져왔는지,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참 미국은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 규제가 좀 빡시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기 풀리는 게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미성년자들이 총기에 손을 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서 식당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망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랜차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그런 이제 레스토랑들도 이제 망해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또 차츰차츰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그냥 식당들도 하나둘씩 굉장히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외식하는 게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 사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 닫는 그런 식당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왜 너무나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해요. 집에서 해 먹다 보니까 식당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도 많이 되고, 거기에다가 임금도 이렇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음식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음식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테이블들이 비어, 뭐 매상이 오르지가 않아. 뭐 계속해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 뭐 매상은 오르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수많은 식당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도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약간 주춤한 게 왜냐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 금리는 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될런지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일 텐데, 아마도 이 기준금리는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어제 또 이제 수많은 이 파이낸셜, 이 글로벌 파이낸셜 이 리더들이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이 트럼프가 하려고 했었던 고립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고립주의를 이렇게 또 탈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도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로 이렇게 또 돌려까기 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트럼프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관세를 올려버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고립주의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서로 도와야지만 서로 잘 이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처럼 고립주의를 이렇게 또 택한다고 하면은 서로 망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트럼프가 하려고 했었던 그 고립주의를 탈피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또 고립주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진짜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지면서 이 전 세계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IMF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또 잘 잡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끝났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축제를 이렇게 또 벌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좀 이제 축제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다. IMF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 국가들에서 부채들이 너무나 심하다. 부채가 너무나 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이 대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힘들다.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IMF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IMF에서는 이제 내년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3.2%로 올해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내년에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슷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2.8%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뭐 가장 뭐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보잉 그리고 인텔, 이 두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업은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 당기는,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런 뭐 테크 기업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이 기술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기업에서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국가, 이 이멀전시 국가 비상사태급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술을 선도를 하고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뭐 앞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위기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아, 참 답답합니다. 이 보잉에서나 이 인텔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돈만 이렇게 보고 이런 CEO들이나 이런 오피서들을 이렇게 또 꽂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술 개발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 같은 거 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계속 이제 써먹으면서 이제 돈만 더 많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또 지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좀 인텔이나 보잉이나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 아시나요? 이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사 이 프로듀서가 옛날 거 말고 최근 거 블레이드 러너 뭐 2049인가 그거 프로듀서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고소를 했냐면은 이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 장면을 AI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먼저 물어봤대요. 이 블레이드 러너 측에다가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아니 우리랑 비슷한 그런 이제 컨셉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이드 러너 2049 이 프로듀서 측에서 테슬라 측을, 일론 머스크 측을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막무가내. 네, 뭐 지금 100만 달러씩 계속 쏘고 있고, 이미지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비슷한 이미지 갖다가 뭐 AI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 네, 진짜 와, 너무나 막무가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 GM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GM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SUV 트럭 판매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순이익이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10%가 늘게 되면서 9분기 연속 순이익이 계속 이렇게 또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 수장인 애플 CEO 이 팀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애플 AI 있지 않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이 애플 AI가 진짜 엄청난 프로덕트이다. 나는 지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 내 이 생활하는 그 방식이 바뀌고 있다. 너무나 편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하나둘씩 차츰차츰 애플 고객한테 이렇게 또 다가갈 테인데, 이거는 아이폰 나왔을 때만큼의 그런 파격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또 새로운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사지 않았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가 이제 베타 사용자이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던데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던데, 어쨌든 간에 팀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애플 비전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애플 비전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팔리고 있지만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쓰게 될 것이며, 분명하게 이 애플 비전도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우선 너무나 비싸고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앱 같은 것들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데, 그런데 이 애플 비전 프로 말고 싼 버전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했는데, 싼 버전도 한 $2,000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0 내고 그거 누가 쓰고 있나요? 그거 어지러운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더라도 애플은 잘 나가고 있죠. 애플은 어떻게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어제 또 역대 최고치 또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43인가 그래요. 미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소폭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어쨌든 간에 애플은 앞으로도 계속 잘 상승을 애플이래. 엔비디아. 애플 얘기하다가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AI는 앞으로 3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AI 시장이 10배 정도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이 엔비디아 칩인데, 이 엔비디아 칩은 앞으로 3년 동안도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나갈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 아마도 사상 최초로 시총이 $4 trillion, 4조 달러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3.5 trillion 정도가 되는데,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금방 $4조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 경기 부양책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서 빨리 시즈파이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계속해가지고 더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